이번 차시는 IAR Embedded Workbench for ARM을 위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 차시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다양한 반도체 회사의 칩셋에 대한 헤더 파일들을 포함시켜야 되고 그 외에 ARM 프로세스에 대한 라이센스 관련돼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개발자에게 다양한 팩터를 제공하고 팩터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환경 설정에 앞서서 IAR 시스템에서 기존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일, 오픈, 워크스페이스를 클릭하게 되면 코텍스 M7이라는 이름의 Embedded Workbench라는 파일 확장자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열게 하면 기존 파일이 열리겠고, 한 가지 주의사항은 파일에 보면 파일 밑에 오픈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Embedded Workbench의 워크스페이스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파일을 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워크스페이스에 include user output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nclude를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는 어셈블리 파일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클릭하면 여기에 아웃풋 파일, 즉 오브젝트 파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유저의 키트 테스트라는 확장자 C 파일을 클릭하면 이런 파일들이 열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키트 테스트는 우리가 사용해야 될 키트 이벨루에이션 보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질적인 메인 함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웃풋에는 웹 파일과 아웃풋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실제 유저에는 CMSIS의 헤더 파일과 그리고 코텍스 M7이라는 코어에 관련된 중요한 파일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유저 헤더 파일입니다. 즉 프로그래머가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프로그래머 할 때 필요한 헤더 파일들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STM32F767 헤더 파일, 실제 레지스터에 그리고 인터럽트 다양한 STM32F767의 리소스들을 매핑한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IAR 시스템의 우측에 보면 com 파일과 make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making, 빌드하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신규를 생성할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creative new 프로젝트, 파일, save workspace로 가게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기존의 파일을 오픈했지 않습니까? 오픈한 상태에서 그러면 환경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환경 변수 설정에 대한 방법, 그리고 환경 변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크스페이스에 보면 코텍스 M7 그리고 우리가 프로젝트 파일 이름이 나옵니다. 우클릭하면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옵션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코텍스 M7의 환경 변수를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거기서 제너럴 옵션 부분에 보시면 타겟을 보시면 타겟에 우리가 STM32F, ST4에 있죠. 그리고 코어 이름은 코텍스 M7 그리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실제 이 부분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칩셋의 이름을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일 보시면 하단으로 내리면 쭉 내리면요. ST라는 반도체 회사가 보일 겁니다. 클릭하면 STM32F 시리즈가 나오고요. 거기를 클릭하면 실질적으로 STM32F767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을 하는 순간 코텍스 M7이라는
코어 이름까지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로팅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가 끝났죠. 끝나면요, 다음 해야 될 거는 아웃풋 폴더로 갑니다. 아웃풋 폴더 탭에 가서 실질적인 실행 파일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라이브러리 컨피그레이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CMSIS, DSP 라이브러리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요, 코텍스 마이크로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스탠다드, 즉 표준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IAR 시스템에서 우리가 ARM 프로세서에서 등록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ARM.com의 CMS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ARM에서 제공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 안정화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라이브러리 옵션 다음에 미스라라는 영국의 자동차 소프트웨어 규정이 나오는데요. 단순히 영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면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신뢰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C 랭귀지를 임의대로 프로그램하다 보면 잠재적인 버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그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안정적인 C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러한 규정을 영국의 미스라 자동차 산업 소프트웨어 신뢰성 어소시에이션에서 규정한 미스라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C 랭귀지의 미스라 규정을 따라야 되고요. 거기에는 다양하게 체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안정화, 신뢰성 랭귀지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RM 프로세서에서는요, 두알문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잠재적인 오류. 그래서 두알문 같은 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잠재적인 결함을 미리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규정들이 미스라에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스라 규정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스라 규정을 한 다음에는요, C 랭귀지를 우리가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C 랭귀지를 사용할 거고요. C 랭귀지의 버전 C89 버전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89 버전은 스탠다드 C 컴플리레이션 시스템이다 해서 89년부터 사용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C89 버전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랭귀지 2 탭을 보시면 거기에는 unsigned를 디폴트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 캐릭터라고 쓰면 자동으로 unsigned 캐릭터라고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셀렉트 해주면 프로그램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빌드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옵티마이저, 최적화하는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적화 레벨이 하이, 그리고 최적화를 하지 않는다 라는 두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최적화하면은요, 하이를 하면 용량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헥사 파일 용량이 줄어들고요. 반면에 로우와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은 파일 용량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머마다 각각의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최적화 옵션을 최대로 하면 내가 원치 않는 프로그램으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최적화를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용량을 좀 키우는 한이 있더라도 최적화를 가장 작게 만듭니다. 아니면 최적화를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하이를 하는 것보다는 최적화를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추천합니다. 강력하게. 그 다음에는
프리프리소스 전처리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문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소스 코드에 include cmsis, har, include source 이러한 디렉토리 위치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선택을 해줘야 올바른 경로가 지정이 되어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꼭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실제 출력 파일은 헥사 파일 혹은 바이너리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 파일 모두 규칙이 있습니다. 인텔 형식으로 바이너리를 만들거나 헥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즉 헥사나 바이너리, 여러분이 프로그램 작성한 것이 헥사나 바이너리 아웃풋으로 만들어야지만 실질적으로 통용되는 칩셋의 다운로딩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든 이런 헥사 파일을 인텔 형식으로 정했다라고 하면, 즉 인텔 헥사데시멀 오브젝트 파일 포맷이라고 부르고요. 다양한 롬이라든가 이런 곳에 다운로딩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질적인 규약 혹은 절차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바이너리 칩 혹은 헥사 파일을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링커에 되면 ISF 파일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ISF 파일은요, 스택이라는 그 프로그램 카운터 주소를 저장하는 스택이 있지 않습니까? 스택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설정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STM32F767에 할당된.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컴파일러, 즉 IAR 시스템의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해주면 대부분의 환경 변수를 최적화하고 우리 칩셋에 맞는 STM32F767에 맞는 환경이 세팅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우리의 이름은 유저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웃풋 파일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환경 설정하면 여러분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